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길래 연예계를 넘어 의료계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한 어떤 연예인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해명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다룬 아주 촘촘한 심층 기사인데요. 이 기사 구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박나래 측의 공식 입장이 먼저 나오고 바로 그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증거들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쭉 따라가면서 과연 어느 쪽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단순히 한 유명인의 논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사를 뜯어보면 의료법부터 시작해서 약사법, 심지어 폐기물관리법까지 여러 법의 경계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회색지대 의료 서비스의 실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 법적으로 문제없다.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어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 자신감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곧바로 입증해버렸죠. 의료법 제33조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 조항 하나로 말입니다. 의료인은 허가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원칙. 그런데 시술 장소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었던 거죠. 왕진이라는 교묘한 포장지. 박나래 측은 재빨리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왕진이라면 합법적 여지가 생기니까 영리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추적한 주사 이모 이 씨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그럴듯하게 의과대학 특수과정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뜯어보니 화장품 제조업, 의료관광 중개업 같은 업종들 뿐이었거든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일반인이었던 겁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했다니. 법적으로 문제없다와 합법적 왕진이라는 두 주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타난 결정적 증거. 기자들이 공개한 2023년 11월 사진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해외 촬영을 마치고 공항에서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차량 뒷좌석 커튼 사이로 링거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사진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왕진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사가 자택으로 찾아가는 그런 의료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강을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문화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했죠. 혹시 원격 의료는 어떨까요? 요즘 비대면 진료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원격 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사 이모가 들고 다니는 건 의료장비가 아니라 그냥 여행용 캐리어였어요. 기자들이 원격 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꼬집은 표현이 정말 절묘했죠. 두 번째 주장, 바빠서 그랬다.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예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구글 지도 하나로 이 변명을 산산조각 냈어요. 박나래 씨 자택이 있는 한남동 주변에는 병원이 넘쳐났습니다. 반면 주사 이모가 있던 일산 오피스텔까지는 무려 28km. 차가 안 막혀도 3-40분은 걸리는 거리였죠. 그 시간에 동네 병원에서 링거 한 대 맞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았어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더 멀리 갔다니.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일반 병원에서는 쉽게 처방받기 어려운 특별한 약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약물의 정체를 추적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 이모가 보유한 다량의 링거액들, 그리고 그 약물들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단서였죠.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한 대리 처방 가능성, 명백한 약사법 위반 소지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약물의 종류였습니다. 기자들이 사진 속 특정 캡슐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식약처 분류상 정신의학제, 즉 항우울제였던 겁니다. 단순한 피로 회복제나 영양제가 아니었어요. 항우울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 없이는 절대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오남용할 경우 의존성이나 금단 증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약은 알코올 또는 수면제 중독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애주가 캐릭터잖아요. 물론 방송과 실제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자들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시술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죠. 처방 없이 이런 약물을 유통하고 의료인도 아닌 사람이 투여했다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자들은 폐기물관리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주사기, 수액 세트 같은 의료 폐기물은 감염 위험 때문에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거든요. 카니발 왕진이나 오피스텔 시술에서 사용한 주사기나 링거백이 과연 제대로 처리되었을까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의료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정말 불법의 종합세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나래 측의 최후 변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반 환자들도 널리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기자들은 주사 이모가 스스로 사용한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배달의 주사 미모, 문고리 서비스, 오늘의 배달 완료. 이런 표현들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보이나요? 오히려 불법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언어들이었죠. 박나래 씨가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때 이 주사 이모를 해외까지 동행시켰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결정타였던 문자 메시지. 아, 주사원님 오셔요. 저 죽어가요. 술도 안 깨고. 이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말해뒀습니다. 이 서비스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 박나래 씨가 이 서비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 보편적 서비스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죠. 기자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걸쳐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건 박나래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사 이모로 대표되는 불법 의료행위의 실체와 유통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 많은 전문의약품을 어떻게 계속 확보하고 유통했는지, 대리 처방에 연루된 병원이나 약국은 없는지,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세금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파고들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음지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 시스템의 한 단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 짜인 탐사보도 기사가 어떻게 공식 입장을 논리와 증거로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지켜봤습니다. 주장과 팩트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기사는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불법인지는 명확하게 보여줬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놨거든요. 왜 사람들은 특히 병원에 갈 시간과 돈이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건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건강마저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얻으려는 우리 사회의 조급함, 그리고 약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